네,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주식시장이 좀 어제는 또 폭락을 했었고 오늘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 시장에 좀 거품이 끼었다라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나타나는 등락 현상은 이제 작년 4월부터 계속 있어 온 일인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등락이 거품에 대한 불안감인 면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코비드가 어떻게 제압되느냐, 여기에 그 소식이 나올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월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그 거품은 결국 어느 선에서 보느냐에 따라 거품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저희가 주식시장의 그 등락을 얘기할 때는 산에 등산하는 사람의 그 예를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의 중턱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밑에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 많이 올라갔구나라고 보일 수 있고, 네. 위를 보면 내가 아직도 올라갈 길이 멀구나 보일 수 있다는 것처럼, 이 거품 논쟁은 어떤 시장에서도 거품 논쟁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거품을 가장 원하고 그걸 조장하는 세력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거의 전문가들은 연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허. 네. 네, 연준 입장을 보시면은 연준은 지금 경제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대공황같이 갈 수 있는 그 위기감을 느꼈는데, 이걸 풀려면 경제가 잘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돈도 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은 대단한 도움이 되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 그래서 연준이 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면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거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빨리 오르는 것을 기대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고, 그것은 또 경제학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좋은 정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등락을 왔다 갔다 한다 하는 현상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봉쇄가 됐다가 풀렸다가 또 다시 재봉쇄가 됐다가 그다음에 백신이 나와서 잘 될 것 같다가 또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공급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안 된다 그랬다가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랬다가, 이러한 그 수많은 얘기가 오가는 속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요즘에 등락을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작년 4월 이후에 증시가 올라올 때 보시면 등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지만 전체 추세 곡선을 한번 그려보시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 곡선을 보여주고 있죠. 네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연준이 돈을 지금 한 달에 1,400억, 1,200억씩을 지금 계속 풀어내고 있거든요. 이 돈이 지금 갈 데가 없죠. 지금 뭐 어디 수익률이 없잖아요. 이자도 거의 0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은 현상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또 개인들 입장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돈은 좀 쌓이는 분들이 있는데 소비도 줄이고 정부 지원안도 받고 이래서 있는 분들도 주식이 오른다 그러니까 또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면 또 놀래서 좀 주춤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현상으로 좀 보시고, 이 거품이 꺼지느냐 아니면 거품이 있느냐, 거품이 꺼지느냐를 논의하기에는 지금은 좀 빠른 시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연준이 입장을 안 바꾸거든요. 저희가 언제나 금과 옥조처럼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연준과 싸우지 마라. 네. 네, 연준이 돈을 푸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보는 생각을 한다든가, 연준이 돈을 거두어들이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연준은 첫째,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둘째는 현실적으로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끔 돈을 많이 풀고 있다. 이 현상을 이해를 하시면은 거품 자체의 불안보다는 단기적인 불안이 더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네, 네. 네, 네.
자, 어제 애플을 비롯해서 대형주들의 주요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부진했어요. 그것이 주식시장 폭락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 주식시장의 어제 같은 현상은 이제 그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제는 그 애플과 페이스북,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그런 아주 대형주들, 그 다음에 특히 지난 한 1년 동안 그 미국 주식시장을 주도한 그런 주식들이죠. 이쪽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네. 재밌는 현상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에 굉장히 못 미쳤어요. 못 미쳐서 이제 기대 이하가 됐고, 네.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실적은 잘 나왔어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 주식들이 좀 어제 빠진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분석되고 있는 것은 양쪽의 CEO들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작년 4분기는 괜찮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 올해 지금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안하다, 불확실하다. 이제 그러한 좀 그 우려스러운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이 전망 쪽에서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두려워했던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애플이나 페이스북보다는 유럽이 지금 경제 봉쇄 이후에 잘못하면 더블딥, 그 제2차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어제 발표되면서. 그래서 어제가 이제 유럽 시간으로는 그저께 밤이죠. 우리 미국으로는 그저께 밤이고 유럽으로는 어제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유럽이 주식이 많이 폭락한 것에 따른 영향도 받았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단기적인 전망에 있어서 지금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좀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그러는 와중에 유럽도 지금 재봉쇄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고 있고, 미국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지금 불안감이 상당히 지배했던 게 어제의 상황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 신규 실업상 청구도 이제 9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작년도 4분기도 물론 예상치보다는 적었지만은 4%를 성장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또 그 긍정적인 면으로 돌아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주식시장 전체의 그 폭락이나 또는 폭등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을 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개를 봐야 되는데, 이제 어제 애플과 페이스북은 요약하면은 양사의 CEO들이 바라보는 2021년은 상당히 그 불확실하다 하는 그런 말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렸었는데 이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기준금리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금리, 그러니까 연준이 관리하는 금리는 다 뭐 똑같이 동결한다는 것은 뭐 시장이나 경제학계에서는 뭐 당연하게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어제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준이 볼 때 경제 전망이 어떠냐에 대해서 12월까지는 이런 식의 톤이었었어요.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다. 그러나 뭐 잘 대처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유보적인 발언이었는데 어제는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톤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그 기자회견하는 속에서도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여러 질문이 나오면서 했는데, 그런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연준에서 볼 때도 12월 이후에 미국 경제 상황이 가시적으로 좀 더 나빠졌다 하는 것을 인정한 그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어제 그 기준금리보다는 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였냐면은 여러 그 연준의 이제 보드 멤버들이 있거든요. FOMC의 보드 멤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 중에 몇 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발언을 하는 중에 우리가 이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그 경기 부양형 정책을 예상보다 조금 뭐 더 빨리 종결할 것을 검토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발언들을 했었어요. 지난 12월 1월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면 원래 2023년까지는 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기에 완결될 수 있다는 거냐라는 그런 이제 그 이 스페큘레이션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어제 파월 의장이 아주 그 심하게 표현하면 이 질책을 한 거죠.
그 다른 보드 멤버들에게 어허. 그런 식의 의견들을 좀 얘기함으로써 당신들의 그 학구적인 사고는 충분히 존중할 만하나 시장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우리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서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 발언은 가급적이면 삼가해달라는 얘기를 어제 회의 전에 했었어요. 하고 네네. 어제는 이제 그 보드 멤버들에 대한 그런 질책성 발언은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 맞는 위치니까 안 했지만 못을 박아줬죠. 네. 우리는 그런 그 조기 그 종결을 아직 지금 검토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다라는 말 표현을 씀으로써 이제 그 부분을 종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조금 빨리 그 양적 완화나 초저금리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그 추측성 그런 루머들이 이제 좀 종결시켜주는 그러한 그것이 어제의 FOMC의 그 주요 그 특기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놓고 좀 의견이 많이 나누어지더라고요. 코로나19로 풀린 돈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당분간은 그래도 금리 인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를 얘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인플레이션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한 2, 3%에서 3, 4%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그 조금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걷잡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그런 뭐 1000%, 뭐 10,000% 이런 식의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를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전 세계 그 OECD 국가들은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물건값이 뭐 10배가 됐다, 100배가 됐다, 이제 이런 우려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 지금 대한 우려는 그 학계나 그 월가에서는 뭘 걱정을 하는 거냐면 2%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목표치인데 이 2%를 넘어서는 상황이 왔을 때 금리를 올릴 거냐. 그 다음에 2%가 넘어서는 순간이 더 빨리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데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연준의 입장을 해석하면 이렇게 나와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2%가 빨리 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를 빨리 넘었으면 좋겠다라는데 지난 2008년, 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아직까지도 2%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 팬데믹이 오고 나서는 더 낮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오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안 오거나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거나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이 우려를 하는 쪽이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준에서는 조금이라도 먼저 금리 인상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이 싹이 자라는 것을 미리 자르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학계의 그 의견은 저희가 읽어볼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연준의 의견을 따라 보시는 것이 가장 그 착오가 없는 그러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운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